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수급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상승하는 힘도 굉장히 좋았어요.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단순히 호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재로 출발은 하겠지만 가는 여정 가운데서는 이 매물대 싸움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4월에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치 기적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몇 달이야? 한 달, 두 달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을 찍은 다음에 최고 거래량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가고 좀 박스를 좀 오랫동안 가게 됐었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고 세력이 딱 이만큼만 올린 다음에 끝을 낸다?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기껏 수많은 돈들을 써가면서 힘들게 올리면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성주주가 진짜 많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꽉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고 그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려고 그동안 별짓 생쇼를 다 했습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볼까요? 자, 상승하기 이전에 이 그지 같은 흐름 한번 보죠. 어때요? 이게 무슨 우량주야, 그쵸? 이게 무슨 우량주야? 아니 뭐 오를만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회복했구나, 2만 원은 좀 위로 안착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박살내버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버리고 야 이제는 진짜 갔는구나 하면 또 박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개미를 털어버렸어요. 힘들게 털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출발을 하는데 야 이 정도 올리고 끝낼까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랠리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간에 또 무슨 이상한 또 악재가 있었어요. 그쵸? 그것을 또 이겨내고 어쨌든 2차 랠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2차 랠리까지는 나왔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미국의 주도 섹터도 AI 반도체인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가 나빠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세력들은 역시나 그걸 그냥 용납하지 않고 털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이 흔들고 기껏 올리고 나서 고작 2차 랠리를 요만큼만 간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정도도 부족하고 더 오를 수 있는 수급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분석할 때도 그랬지만 올라갈 것에 대한 그 타이밍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냐 아니면 지루하게 보합을 가서 또 이전처럼 이상한 짓 하고 가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시장을 같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시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전무후무한 상승과 재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섹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와서 그리고 조선 쪽도 있고 여러 주요 종목들이 매출이 잘 나와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전에 반응 사실 안 했지만 근데 이 재료가 오래가는 재료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길어봐야 내년 중반. 기업들의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요 계속 상승하고 계속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일관성 있게 늘어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있어서 상승장이 1년 전으로 오르다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고 해서 이 1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뭐 2, 3년간은 뭐 그런 게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올라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올린 시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를. 그 빠르다고 해서 내일 당장 오른다라기보다는 길면 뭐 3개월 안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한 달 정도를 좀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한 2개월 안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수급이나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이 관점에 맞춰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한 달 정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보합을 만약 간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또 간다고 하면 그 안에는 가줘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12월 안에는 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속도를 붙이는 좀 차트라서 그런 흐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지지선, 거기는 바로 지금 종가 마감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도달했어요. 이전에 돌파했던 가격이죠. 여기를 사실 쉽게 돌파한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나름 돌파했어요. 힘들게 돌파한 다음에 여기를 방어해주고 올라가야 세력들이 두 번 고생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 자리를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로봇으로 넘어갈게요. 로봇이 저는 이렇게 봐요. 더 큰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직 전 세계의 로봇 섹터가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대세 상승장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한국만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술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쪽 회사들이 아직 엄청난 상승을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상승을 갈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올랐던 건 1차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거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더 작잖아요. 로봇 섹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1차 파동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전 세계 글로벌 로봇 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때 만약 같이 오른다면 그때 2차 파동.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도 웃긴 게 뭐냐면 이 로봇주들도 그동안 반응이 엄청 없다가 이번에 뭐 노랑 봉투법 뭐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니까 같이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로봇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왔던 힘이나 또 그리고 돈들 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섹터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앞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은 수급도 좋고 또 매출도 어느 정도 받쳐준단 말이죠. 근데 로봇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 불안감은 매도로 곧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올랐다 할지라도 이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0%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량한 로봇 회사라 할지라도 실적이 이런 게 받쳐주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떨굴 때 무섭게 떨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빠졌나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쵸, 고점에서 한 30%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30%니까 40%면은 어디일까요? 40%면 여기네요. 여기까지도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적과 매출이 없는 회사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제일 좋죠. 왜냐면 실적이 좋으면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매도를 안 하면 골치 아프죠, 세력 입장에서. 근데 이런 회사들은 그냥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냥 매도를 합니다. 좀만 흔들어도. 그래서 로봇 섹터는 좀 격하게 많이 흔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이 된 거거든요. 이 조정 기간이나 또는 이제 옆으로 가는 보합 흐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히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뭐 더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떨어지면 한 30-40%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나중에는 다시 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주사 종목 한번 볼까요? 지주사 같은 경우도 차트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 이게 왜 방어가 잘 되냐면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진입했다가 좀 올라오면 팔고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니에요.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배당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지금 미국 주식도 배당받는 ETF 이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을 위한 투자가 돈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주사 종목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매수세가 붙었던 게 다시 한번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또다시 상승 랠리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같이 떠밀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부동산 오르는 것과 그리고 주식 오르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화폐를 그냥 냅두면 이 가치가 매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도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려면 배당주가 괜찮다는 거죠. 은행 이자 적금은 너무 낮고 배당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겠다, 그러한 돈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돼도 벌써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시작된 게 멈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즈가 확실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돈들이 몰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이 죽는 시그널을 만들어내려면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뒤로 실망 매물이 터지고, 실망 매물이 터진 다음에 다 주저앉은 주식을 세력들이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팔고 나오기 때문에 차트가 망가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점이다, 여기서 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간다는 얘기하기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는 이미 시속을 60km, 70km, 80km 하면서 쭉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출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뭔가 좀 수급이 떨어지는, 그리고 서서히 이제 재료들도 부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시장을 보는 관점이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해서 위로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가 이제 좀 식상해요.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뭘 얘기할지, 그쵸? 그런 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오히려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